요즘 일론 머스크의 한국 사랑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도 한국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인물로 유명했는데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더 잦아졌거든요. X 계정에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한 발 앞서 있다는 글을 올렸고 한국 투자자들을 똑똑한 사람들이라 칭찬했으며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기도 했죠. 심지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는 X 게시글을 올려 걱정 아닌 걱정까지 해준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SNS 활동만이 아닙니다. 작년 말에는 한국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의장과 만나 차세대 AI 반도체 칩 생산을 삼성이 맡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두 번이나 면담을 가졌고 한국 부품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죠. 세계에서 가장 바쁜 남자가 왜 유독 한국에만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머스크와 한국의 인연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5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한국에서 테슬라 코리아 유한회사가 정식으로 설립되면서 국내 시장에 첫 발을 들였죠. 당시만 해도 테슬라는 그냥 비싼 전기차 브랜드 정도로만 인식됐어요. 충전 인프라도 부족했고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성은 있었지만 대중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도 지금처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죠. 하지만 머스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국이란 시장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머스크의 본격적인 한국 언급은 2019년 12월입니다. 이때 머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한국 영화 기생충에 대한 칭찬을 올렸는데요. 영화 한 편 칭찬한 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머스크처럼 영향력 있는 테크 리더가 공개적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이 SNS 게시글 하나로 한국 대중들 사이에서는 머스크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테크 리더가 한국 콘텐츠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던 거죠. 또 머스크는 X에서도 한국을 언급했는데요. 재작년 7월 한국 투자자들의 테슬라 주식 매수 금액이 엔비디아를 제치고 해외 주식 보유 1위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머스크는 X에 한국인은 똑똑한 사람들이라며 한국인을 칭찬했습니다. 물론 립 서비스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테슬라에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죠.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작년에 머스크가 이끄는 AI 스타트업 XAI가 1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온 직후 한 한국 네티즌이 X에 일어남이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머스크가 한글로 나는 깨어있다 라고 직접 타이핑해서 답글을 단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억만장자가 한국어로 댓글을 다는 걸 보며 한국 네티즌들은 완전히 들썩였죠. 이때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머스크를 형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SNS에서 드러난 감정을 뒷받침하듯 머스크는 한국과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은 교류를 했는데요. 2022년 한국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원래는 현지에서 머스크와 직접 만나기로 했는데 머스크가 급하게 일정을 취소하면서 화상연담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을 아시아 기가팩토리 최우선 투자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실제로 그는 한국 부품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한다며 다음 해인 2023년 한 해에만 한국 기업들로부터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어치의 부품을 구매하겠다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 한국 기업들로부터 13조 원이 넘는 핵심 부품을 구매했죠. 카메라 센서, 배터리 부품, 디스플레이 패널 등 테슬라 전기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부품 상당수가 한국산인 겁니다. 2023년 5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일론 머스크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날 자율주행 반도체 협력에 신호가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테슬라라는 초대형 고객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고 머스크 입장에서는 기존 공급사인 TSMC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카드였던 거죠. 이 만남 이후 양사의 협력은 본격적으로 가속화됩니다. 그러다 드디어 작년 7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차세대 AI 칩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계약 규모는 무려 165억 달러, 한화로 약 24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단순히 큰 계약을 넘어서 파운드리 시장에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지각 변동이었죠. 이렇게 머스크는 SNS부터 수십조 원대 계약까지 한국에 대한 애정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이 모든 관심의 이유가
이유가 뭘까요? 그냥 친한 척하는 립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정말 한국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테슬라 판매량 덕분일 텐데요.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는 작년 한 해 동안 약 6만 대를 팔았습니다. 전년 대비 100%가 넘게 증가한 수치예요. 거의 2배가 팔린 겁니다. 특히 모델 Y는 5만 대가 넘게 팔리면서 전년 대비 170%에 가까운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죠.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판매량이 마이너스인데 한국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머스크 입장에서 한국은 테슬라가 여전히 뜨겁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핵심 시장이 된 거죠. 그런데 한국의 가치는 단순히 차를 많이 판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본의 힘이 더 무섭거든요. 재작년 7월 기준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금액이 146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테슬라에 쏟아부은 자본이 20조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를 넘어섭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이런 적극적인 매수세는 머스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한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부품 공급에서도 핵심 역할을 합니다. 머스크가 2022년에 약속했던 100억 달러어치 부품 구매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가는 센서, 배터리 관련 부품, 디스플레이 패널 등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핵심 부품 없이는 테슬라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정밀한 센서와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결국 한국은 머스크에게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성장하는 판매 시장, 든든한 투자 기반, 그리고 기술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한국은 머스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한국을 주목하는 건 머스크만이 아닙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빼놓을 수 없죠. 2025년 10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젠슨 황이 15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함께한 치맥 간부 회동은 또 한 번 화제가 됐죠. 세계적인 테크 리더들이 치킨과 맥주를 앞에 두고 웃고 있는 모습은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에이펙 CEO 서밋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젠슨 황은 한국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는데요. 지포스는 한국과 함께 성장했다. 한국은 K-팝, K-드라마, K-뷰티, K-스타일, 그리고 K-지포스를 수출하는 나라라며 한국의 기술과 콘텐츠 파워를 극찬했습니다. 또 한국이 차세대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생태계의 핵심 허브가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의 협력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죠. 그에게 한국은 세계 최고 메모리 기술을 보유한 필수 파트너인 겁니다. 오픈AI의 샘 알트먼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2023년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K-스타트업 미덥에서 한국을 AI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라고 평가했던 그는 2025년에는 아예 한국에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샘 알트먼은 서울에서 대통령 및 삼성, SK 총수들과 회동을 갖고 포항과 전남에 오픈AI 전용 AI 데이터 센터 2곳을 짓기로 하는 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AI를 한국 없이 개발할 수는 없다.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제조 기반은 AI 시대의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이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활용한다는 평가였다면 이제는 없으면 안 된다는 수위로 한 단계 올라간 거죠. 넷플릭스의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3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중에 넷플릭스의 테드 서렌도스 공동 최고 경영자가 한국 콘텐츠에 향후 4년간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에요. 한국을 글로벌 콘텐츠 생산의 허브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약속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오리지널 시리즈와 예능을 꾸준히 늘리면서 K 콘텐츠를 사실상 글로벌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은 한결같습니다.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가 실증되고 검증되는 최전선이라는 거죠. 결국 한국은 그들에게 단순히 물건을 파는 시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값싼 부품을 조달하는 하청 공장도 아닙니다. 한국은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되는 실험장이자 새로운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먹힐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인 셈이죠. 머스크에게 한국은 전 세계가 주춤할 때도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준 핵심 시장이었고 젠슨 황에게는 세계 최고 메모리 기술을 보유한 필수 파트너였으며 샘 알트먼에게는 한국 없이는 AI를 개발할 수 없다고 말할 만큼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세 가지 무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번째는 자본입니다. 20조 원이 넘는 테슬라 투자금, 3조 원이 넘는 넷플릭스 콘텐츠 투자는 한국 시장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기술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와 핵심 부품 없이는 그들의 제품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시장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가 검증되는 최전선이자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니까요. 앞으로 다가올 AI와 모빌리티의 융합 시대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